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부력 문제예요. 일단 부력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부력은 어떻게 구해요? F는 로, C, V. 여기서 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의 밀도 1g. 요거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죠. 얼마였다고 이거? 1000이었어요. G는 얼마? 10.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예요? 1리터죠.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죠? 예, 1000분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0뉴턴. 그래서 부력은 10뉴턴입니다. 얘 중력은 얼마예요? 이 물체의 중력 F는 mg잖아요. 근데 m이 안 나왔어. 근데 물체의 밀도하고 뭐가 나왔다고? 물체의 부피가 나왔죠? 여기 0.6 곱하기 10의 세제곱. 요게 밀도. 그 다음에 뭐 부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요게 질량이잖아요. 곱하기 10. 그럼 얼마라고? 6뉴턴. 그러면 부력, 중력, 장력 다 더한 게 얼마? 0이 나와야 되니까. 네, 장력 T가 얼마라는 거? 4뉴턴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4뉴턴이에요. 1-2번을 보시면 나무 토막을 뺀 부분, 물을 담은 통과 물의 총 질량이 5kg예요. 저울의 눈금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저울의 눈금은 뭐죠? 저울의 눈금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힘이다? 수직항력이다.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통, 물하고 통 같이 취급할게요. 얘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일까요? 총 몇 개인데 정지 있는 거야. 총 몇 개나 그거부터 따져야겠죠? 총 몇 개? 아닙니다. 물이 들어있는 통, 나무 도막 말고 빼고 물이 들어있는 통, 얘가 받는 힘 총 몇 개? 3개. 3개. 뭐뭐뭐? 중력. 맞아, 중력. 그래, 저울이 또 수직항력도 장력? 오늘 장력? 여기서 뭐? 부력의 반작용이 있죠. 부력이 뭐예요? 물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물을 누르는 힘. 이게 부력의 반작용이 있다고요. 맞아요? 맞냐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냐고. 이 부력이 얼마? 6뉴턴이었으니까 부력 반작용도 6뉴턴이잖아. 얘는 얼마? 50뉴턴이잖아. 그럼 얼마라고? 56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라고? 56뉴턴이라고. 자, 줄이 끊어졌대. 나무 도막이 물 위에 떠있대. 그럼 뭐랑 뭐가 같을 거예요? 중력하고 뭐라? 부력이 같다. 중력 mg가 되겠고요. 부력은 rho g v 다시. 그러면 요 mg를 뭐라고 쓰면 돼요? mg를 rho 제로라고 쓸까? rho 제로 v 제로. g가 rho g v 다시. 이건 잠긴 부피죠? 그럼 v 다시는 뭐분의 뭐? rho분의 rho 제로 v 제로예요. rho는 뭐의 밀도? 물의 밀도, 액체 밀도. rho 제로는 물체 밀도. 얘 1이고 얘 얼마예요? 0.6이니까 얼마? 0.6만큼. 퍼센트를 얘기하면 얼마? 60%만큼이 잠겨 있겠죠? 맞아. 그래서 밀도의 비율만큼 잠기게 된다 라는 거. 4번은 조금 어려운데 연결한 C를 끊었대요. 그랬더니 나무 도막이 위로 가속되는 순간이래요. 나무 도막이 위로 가속될 때 뭘 구하래요? 저울의 눈금 변화를 구하랍니다. 일단 나무 도막이 위로 가속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뭐가 크니까? 부력이 중력보다 크니까 어떻게? 위쪽에 알짜임을 받아서 위쪽으로 가속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나무 도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간 나무 도막을 누가 채워? 물이 채워야지. 근데 나무 도막이 밀도가 커? 물의 밀도가 커? 물의 밀도가 크지. 그러면 나무 도막이 점차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전체 나무 도막을 포함한 전체 질량 중심은 점차 아래쪽으로 간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질량 중심이 아래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곧 전체가 나무 도막을 뺀 물이 어떻게
질량 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곧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가졌다. 그 뜻이야. 맞아.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중력이 바뀔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바닥에 얘를 떠받치는 힘. 어찌됐든 장력이 있었을 텐데 장력이 줄이 매달려서 얘를 들어올리는 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없어졌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수직항력이 작아졌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아래쪽으로 질량 중심이 이동했으니까 아래쪽에 가속도를 가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늘 이해됐어?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해됐어요? 좀 어려워요. 전에 했던 거 기억나냐? 저울 위에 올라가서 뭐를 한다? 무릎의 힘을 순간적으로 뺀다. 턱.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무릎의 힘을 순간적으로 턱 빼면 어떻게 되냐? 내 몸이 아래쪽으로 훅 가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상체가.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가 딱 하다가 또 결국은 내가 어떻게 무릎이 얘를 떠받쳐주고 얘를 세우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순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눈금이 작아졌다. 내가 쓰는 순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눈금이 확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울의 눈금은 뭐다? 수직항력이다.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크게 흔들림 없이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1번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2-2번을 볼게요. 2-2번은 뭘 이용한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거기 막대 자석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 고리가 있다 그랬잖아. 금속 고리가. 그러면 자석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고리에서 자기장 변화를 느끼겠죠? 그럼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변화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고리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다고? 자석이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다? 변화 방해. 오면 밀잖아. 그래서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는 자기력을 받을 텐데 자석으로부터 받는 자기력은 인력이다, 청력이다? 청력이다. 그래서 이 자유로 의자가 내려오는 걸 방해해준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1번 답이에요. 그런데 중앙의 금속판의 종류를 구리, 알루미늄, PVC로 바꿨다. 일단 PVC야 플라스틱이라고.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더라도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니까 얘가 만든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얘는 자기력을 거의 안 받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많이 떨어질 거고 빨리 떨어질 거고. 자, 구리하고 알루미늄이야. 이건 뭘 따져야 되냐? 유도 기전력은 똑같을 거야. 그런데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어떤 게 전기 전도도가 더 커요? 어떤 게 전기가 잘 통해? 우리 일반적인 전선 뭘 써? 구리 쓰잖아. 구리가 뭐가 된다고? 전기 전도성이 더 크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구리가 더 빨리,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럼 얘가 받는 자기력이 더 클 거라고. 그래서 고리가 제일 천천히 늦게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순을 얘기하면 구리, 알루미늄, PVC 순이 되겠다. 분위기 알겠죠? 네, 그래서 2-2번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편이었죠.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의 1번은 당연히 코끼리하고 깃털 떨어지는 위한 저항을 어디게 많이 받냐? 아니 깃털이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디서 떨어뜨렸다?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졌어. 그럼 얘는 코끼리나 깃털이나 속도가 계속 빨라져? 아니라고. 속도가 빨라지면 뭘 받는다고? 저항력을 크게 받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같아져야 비행기 떨어지기 꽤 높은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기 저항력하고 뭐가 중력이 같아진다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중력은 일정한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공기 저항력이 커진다고. 그래서 뭐랑 같아져?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지면 그때의 속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종단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꽤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둘 다 종단 속도에 도달하게 돼요. 종단 속도는 근데 뭐랑 같은 거라고? 공기 저항력하고 중력이 같은 거죠? 그럼 저항력은 누가 크냐고? 중력이 큰 코끼리가 받는 저항력이 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행기는 말이 그래서 준 거라고. 꽤 높은 곳에 떨어뜨렸으니까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 그때는 종단 속도는 뭐가? 공기 저항력하고 중력이 같을 때다. 그래서 어떤 게 받는 저항력이 더 크다?
코끼리가 받는 저항력이 더 크다. 보통 공기 저항력은 속도가 갈수록 훨씬 더 커지니까. 깃털은 속도가 일정 값 이상으로 커진다 안 커진다? 안 커진다. 전에 얘기했잖아. 개미를 63빌딩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집어 던져서 뒤지라고. 죽어? 안 죽어. 왜? 개미는 생긴 게 그따구로 생겨가지고 공기 저항을 꽤 많이 받아.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나 한 5m 높이에서 떨어질 때나 500m에서 떨어질 때나 종단 속도는 똑같아요. 종단 속도를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오랫동안 지겹게 떨어지는 것 뿐이라고. 더 이상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안 빨라진다. 그래서 개미를 5m에서 떨어뜨리나 50m, 500m 떨어뜨리나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어떻다? 같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얘기고요. 4-2번을 보면 수도꼭지로부터 나오는 물줄기가 아래로 내릴수록 가늘어진다. 그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 그치? 예,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왜 가늘어지게 했냐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요 1초 동안에 빠져나온 물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나.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1초 동안 이만큼을 갖다가 치면 여기 밑에서는 어떻게 1초 동안 이만큼을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길이에다가 뭘 묶은 게 단면적을 곱한 게 부피라죠. 그게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A1V만이 A2V2랑 같다라는 연속 방정식이에요. 여기 A는 뭐예요? 단면적. V는 뭐예요? 거기서 들어갈 때 속도. 그래서 면적하고 속도는 뭐 간다? 반비례한다. 이게 연속 방정식이고요. 저거 그 다음에 1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베로네이 방정식이라 부르는 게 그겁니다. 예, 어찌됐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무기 찍찍찍찍 퍼뜨리는 거 말고 조그맣게 일방적으로 막 쏘게 되면 어떻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개 조그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만큼 빠져나오는 속도는 빨라졌다고.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라고. 물총 싸움할 때 구멍이 좁을수록 쭉쭉쭉 멀리 날아가잖아, 그지? 그 이유 때문에 그거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통과한 물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게 달라지면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연속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통과한 물의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빠를수록 어떻게 됐다고? 일정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길어지니까 단면적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5-2번을 보겠습니다. 5-2번. 5-2번. 민수가 가지고 있는 일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기술하고 올바르게 설명하여. 읽어볼게요.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화학적인 일이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이동시킬 때 물체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게로 나타낸다. 여기까지 맞네. 철수가 한 일은 100 곱하기 1 해서 100줄, 영희가 한 일은 50 곱하기 1 해서 50줄. 물체의 한 일은 철수가 여기보다 크다. 철수와 영희가 물체의 한 일은 모두 물체의 포텐셜에서 전환되었다. 여러분 일단 둘 다 얼마의 힘을 줬대요? 100N의 힘을 줬다고 했죠? 그럼 철수는 R자임이 얼마야? 철수가 물체에 준 힘이 100이잖아. 근데 중력이 얼마야? 100이라고. 그래서 R자임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다 뭐로 바뀌었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그런데 0이 보세요. 0이 물체 중력이 얼마예요? 50이에요. 그런데 얼마의 힘을 줬다고? 위쪽으로 100의 힘을 줬죠. 그럼 R자임이 위쪽으로 50N만큼이 존재한단 말이야. 문제는 이해돼? 그럼 R자임이 해준 일이, 우리 일이 에너지 변화라는 건 맞잖아요. 자, 일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맞아? 그런데 R자임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변화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라고. 그러면 철수는 R자임이 0이니까 한 일이 다 뭐로 바뀐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거고. 그런데 0이 입장에서는 R자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1부는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었고 1부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민수 얘기가 틀린 거란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치? 그런데 무슨 에너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을 해줬을 때 일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가 되고 일부는 알점이 있었을 때는 뭐가 운동 에너지로 증가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6-2번을 보러 갈게요. 6-2번. 다음은 지구 대기층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설명이다. 읽어볼게요. 지구 대기층에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대전 입자들이 있다. 이 대전 입자들에 의해 지구의 대기층에 전류 흐름이 생기게 된다. 전류에 생기는 대전 입자들의 수의 관계가 있는데 대전 입자들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 많아지게 된다. 이거 전리층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생님 보자. 태양에서 밀려오는 입자들 중에서 매우 많은 양의 전하를 뗀 입자들이 있어. 얘네들이 공기랑 부딪혀. 그래서 이 공기들을 뭐야? 순간적으로 뭐로 만들어낸다? 전자가 떨어져 나게끔 이온으로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 이온 형태가 모여 있어 공기가. 그걸 뭐라 부른다? 전리층이라 불러요. 전리층 들어본 적 있지? 없어? 지구학 시간에 10권에 전리층 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아웅씨. 요 전리층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전리층이 하는 역할. 여러분들 위성통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쏘낸 데이터가 통신이 우리나라까지 오잖아. 미국에다 쏘면 그치? 어떻게 와? 여기가 미국이야. 쏴 가잖아 우주로. 안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전리층이 있어서. 이 전리층이 약간 전기뜬 이온 형태로 해서 전기뜬 막이라 그랬지? 얘를 통과를 못해요. 전자기파가. 그래서 전자기파, 우리도 전파 같은 경우 웬만하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수직을 쏘면 나갈 수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튕겨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서 띵, 다시 띵, 이게 이루어지면서 띵띵띵띵띵 하면서 반대까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리층이 없으면 위성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요 전리층은 뭐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입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걔네들이 하전 입자들이 걔를 부딪히면서 이온의 형태를 만들어준 거거든. 그런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들의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그럼 전리층이 그만큼 많아져 적어져? 두꺼워지겠지? 그만큼 많이 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생기는 현상을 뭐라 불러? 델린저 현상이니 자기폭풍이라는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태양이 활발해질 때 전기를 고구마 송전선이 생긴다. 이 전리층에서 전기장이 생긴 거라고. 곧 전리층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뭘 만들어놔? 자기장을 만들겠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송전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집 밑에 아니면 집 위로 매우 고압의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대. 기분 좋아 나빠? 그거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안 걸린다 이딴 얘기를 하냐고. 빡쳐서? 기분 나빠서? 왜 기분이 나쁘냐고. 비염이야? 위험해 보이니까 기분 악상이야? 기분이 나빠요. 저런 걸 왜 우리 집 위에도. 여러분들 고압 송전선이 위로 지나가. 요즘 다 위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다 지하로 내묻어요. 파묻어요. 개반대예요 주민들이. 왜? 전류가 흐른다고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이 사람의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 과학적으로 입증한 건 없어. 근데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 농작물이 잘 안 자라.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무슨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 잠기처럼 이거 아니잖아. 근데 농작물이 잘 안 자라. 실제로 그래. 사람도 당연히. 여러분들 전자파 좋대 안 좋대? 안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나같이 예민한 사람은 핸드폰 오래 쓰면 소리 저리가 등등등. 여기다 워치 끼면 뭔가 소리 저린 느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장의 영향을 조금 예민하게 느끼는 거야. 그 자기장 변화 때문에 인체에 어떻게 해를 입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인체 실험했나? 뭐 등등등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연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분학적으로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안 좋다는 느낌 들잖아, 그치? 마찬가지라고. 송전선이 통과하게 될 때 고압의 송전선이니까 전류도 클 거 아니야? 걔가 만든 자기장도 셀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벌린다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알겠죠? 델린전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번 볼까요? 제시문 읽고 무릎에 나파해라. 아리키메데스는 나에게 긴 막대에 마침대만 준다면 나 지구도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개소리를 했네요. 무한히 긴 막대를 주면 7회 때 원래 돌림평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축으로부터 거리가 무한히 길어지게 되면 돌림힘 자체를 무한히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지구 따위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잖아. 질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돌림평을 가지고 그 얘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돌림평형식 써주면 되고. 8번은 뭐하러 얘기해?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 도로에서 많은 자동차 사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빙판길 도로와 자동차 타이어 사이에 마찰력의 크기를 쓴 방법을 서술하라. 답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찰력 커지면 일단 빙판길을 녹이면 돼. 얼음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치? 예, 그럼 뭐 뿌리면 돼? 염화칼슘 뿌리면 되겠죠? 염화칼슘 뿌리면 왜 얼음이 녹아요? 어느 정도? 시작부터 네. 염화칼슘을 뿌리면 네. 얼음 자체, 빙판길 자체가 녹아. 일단 왜? 염화칼슘이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게 발열반응이에요. 그래서 뿌리자마자 얼음이 녹아. 여러분들 눈이 와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경비 아저씨들이 뭐야 요즘 뿌리잖아. 뿌리자마자 지나고 뒤에 보면 어떻게 눈이 녹는 게 보여요. 일단 물을 되게 흡수를 잘하고 얘가 물에 흡수하는 과정이 뭐다?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 녹았던 얼음이 어는전 내리면서 다시 언다 안 언다? 안 언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연탄재를 뿌린다, 모래를 뿌린다, 스노우 뭐냐 이거 스노우 뭐야 이거 뿌리는 거 있잖아, 스프레이 뿌린다. 그런 것들 다 마찰력을 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변 잘 써있잖아요. 마지막 9번 간단하게 설명을 끝냅시다. 9번은 뚝배기와 양은 냄비 요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면을 끓여 꽤 비슷한 크기의 뚝배기에 양은 냄비를 꺼냈다. 라면을 끓인 다음에 어떤 그릇을 이용할지 골라시라. 보통 뭐 고를 거야? 양은 냄비. 이유? 이건 비열보다는 열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열 용량이 작아서 금방 온도가 올라가고 금방 식어요. 그래서 뚝배기보다 빨리 끓여서 할 수 있고 빨리 식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나는 뜨거운 게 좋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끝까지 국물이 뜨거운 게 좋아요. 먹어봐야 하는데 뚝배기에 라면 끓여 먹잖아요. 라면을 못 먹어요. 잘 개 뜨거워서. 면치기 하면 뒤져요. 입천장 다 까집니다. 개 뜨거워서. 그리고 면이 온도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면이 푹 익어요. 그래서 불어요. 나는 부른 라면이 좋아요. 그런 분은 뚝배기에 드시는 게 좋아요. 뚝배기에 넣고 계속 호흡 불면서 처음 먹으면 부른 라면 좋아하시는 분, 부는 거 싫어하시는 분 뚝배기 끓이면 빡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뭐 열 용량 갖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빨간 버튼 누르세요.